민선 7기 광주시는 문화경제부시장 자리까지 만들며 문화도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욕이 강한 만큼 숙제도 많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 결정이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훼손과 안전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해직 교사가 길거리 수업에 나섰습니다. 한여름 땡볕도 학생들과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더위 때문에 수업을 단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일자리와 경제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게 문화입니다. 이영석 광주시장도 문화정책과 관련된 발언과 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그리고 있는 문화도시 로드맵은 어떤 것인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경제부시장 직책까지 만들며 문화에 방점을 찍은 광주시의 고민은 역시나 아시아문화전당입니다. 지금껏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꿈꿔왔지만 핵심 인프라인 7천억 원짜리 문화전당이 지난 3년간 아시아 문화연구와 창작이라는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역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작입니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 수도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아시아 문화전당인데 광주시는 지금까지 정부에만 미뤄왔던 문화전당 활성화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 온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을 즐기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다시 추진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본관 유치 여부, 20년 된 비엔날레 건물을 어디에 새로 지을지 역시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입니다.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예술 인프라의 배치 이런 것들까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광주를 대표할 브랜드 공연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에 가면 꼭 봐야 하는 명물 상설 공연을 만들겠다며 다음 달까지 작품과 공연 장소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5억 원을 쓰고도 단기간에 막을 내린 자스민 광주 등 몇 차례 실패 사례를 볼 때 이 시장이 강조하는 속도 행정이 문화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흑산공항을 지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또 보류됐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2016년 11월 자료 재보완을 요구하며 보류시킨 지 20개월 만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반 동안 회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러면서도 사업자 측의 추가적인 자료 보완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 제출된 계획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사업 확정 당시 경제성 검토의 근거가 됐던 개항 첫 해 60만 명의 관광객, 그 근거를 위해 15분마다 이착륙해야 하는 항공기 운항 빈도의 현실성, 그리고 철새 대체 서식지의 성과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모두 단시간에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 사업자가 이제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 자료가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립공원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던졌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는 9월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지만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어서 흑산공항은 또다시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여름 떼약 배달에서 거리 수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해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입니다. 교단에서 쫓겨나서 길거리 수업을 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낮. 햇볕만 겨우 가린 그늘막 아래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정성원 교사가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얘가 빨랐어요. 빨리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빗면과 곡면 중 속력이 누가 빠르냐?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고. 거리 수업에 모여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만든 자료로 실험을 하며 과학의 원리를 배웁니다. 혼자 생각해보고 그리고 토론해보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뜻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85년부터 교사 생활을 해온 정 씨는 교사 생활 32년째 되던 지난 2016년 3월 해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통보를 받은 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정 씨에게 복직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자 해직한 겁니다. 저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굴종의 그런 삶이 아닌 참교육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교조를 결성했는데 그 정교조가 현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밑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 씨는 정교조 법의 노조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정교조를 이제 합법노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길거리 수업을 하는 것도 합법노조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떠나서 수업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나마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리는 이른바 살수 대첩에 나섰지만 달아오른 도심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고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고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 어느덧 열하루째. 덥고 습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고 뜨겁다 못해 따가운 햇볕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광주시는 뜨거운 열기를 조금이라도 식히기 위해 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뿌려진 물이 열을 흡수해 증발하면서 온도를 조금이나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살수 작업에는 소방차와 군부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을 뿌릴 경우 아스팔트의 온도는 뿌리기 전보다 6도에서 7도 떨어졌고 살수 5분 후에는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수 작업을 끝낸 지 40분이 지나면 기온이 원래대로 올라갔습니다. 즉 살수 작업의 효과는 채 1시간도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주변 인도는 1.5도밖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살수 효과는 미미합니다. 시원하진 않고 그냥 약간 열이 잠깐 안 올라오는 기분? 너무 더워가지고 못 다니겠어요. 공들인 살수 작업보단 시원한 비 소식 한 번이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뜨겁고 저희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비가 지금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기상청은 지난 11일 비를 마지막으로 올 장마는 끝이 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당분간 소나기조차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광주의 낮 기온이 37도를 기록하겠고 일요일엔 35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맹위를 이어가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단축 수업을 시행했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찜통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6일 이후 광주에서는 어제까지 12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늘도 4개 학교가 수업을 단축했습니다. 또 35개 중학교와 39개 고등학교가 오늘 여름방학에 들어갔고 다음 주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합니다.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기 위해 세관 당국이 수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후두 절제 수술 이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공 후두 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장애인 기업인 이 업체의 대표 역시 30여 년 전에 목소리를 잃은 뒤 관련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5가지의 특허를 따낼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가격도 외국 제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만 명의 환자가 잠정 고객이지만 국내 시장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제사회의 준수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장애인들이 모여 친환경 비누와 세제를 만드는 업체 역시 판로 개척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 10여 가지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5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은 이 가운데 30개 안팎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수출 서류 간소화 등 수출 준비부터 FTA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중복해서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제품 수출의 꿈을 이루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험지 유출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진로 진학 설명회에 참석해 대학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당부하기로 했고 23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수도권과 호남권 주요 대학에 장학사와 진학부장을 파견하는 한편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고3 학생들에게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출된 문제로 시험을 치른 학생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은 엄마가 건네준 문제가 유출된 시험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여서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을 부탁한 학부모와 행정실장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실험영화와 미디어 아트를 볼 수 있는 ACC 시네마테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문을 열었습니다. ACC 시네마테크는 개관식과 함께 기념 공연을 진행했고 다음 달 5일까지 실험영화 상영과 국제포럼 등 다양한 개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CC 시네마테크는 전 세계의 실험영화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수집, 연구하는 것은 물론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